오늘은 드디어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정신분석은 마음을 분석하는 이론인데, 마음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, 그걸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듣기예요. 그래서 프로이트는 눈이 아니라 귀랑 분석을 연결시킨답니다. 보는 것보다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.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잘 들으면 돼요. 집중하고 잘 들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, 그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,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왜 잠깐 딴 생각하면 강의가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.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. 내 생각이 막 차오르면 들리지 않죠?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조금 내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. 반대로 내가 마음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기 위해선 막 들리는 외부의 이야기들을 잠깐 비울 필요가 있어요. 내 마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,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, 그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,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정신분석의 방법론이랍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? 반복을 세세요. 어떤 사람이랑 한 20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이야기를 4번이나 했어요. 반복이죠. 엄마 이야기를,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3번 했어요. 반복이죠. 4번 만났는데 3번 같은 단어를 썼어요. 반복이죠. 그건 그 사람의 구조에서 올라오는 반복이에요. 이 사람이 조금 히스테리적인가, 조금 강박적인가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답니다. 조금 강박적이고 조금 히스테리적인 건 괜찮아요. 많이 치우칠 때 문제라고 했죠. 자,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상처를 받으면 바로 강박적인 구조로 후퇴해요. 조금 안전한 느낌이 들면 히스테리 쪽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현재 어디 있는지, 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잘 관찰해야 해요. 자,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반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하루 종일 생각나죠?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늘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. 익숙한 것, 습관화되어 있는 것도 항상 반복돼요.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어떤 감정의 덩어리가 있어요.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해요. 늘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. 무슨 뜻이죠? 어떤 습관화된 반복이 있다는 뜻이에요. 늘 하는 일, 늘 하는 말,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는 반복들도 있어요. 문제는 그 반복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랍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반복을 찾고 어디서 왔지? 이해하고 그 구조를 조금 고치면 반복이 사라져요. 그리고 내가 늘 나를 불편하게 했던 반복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훨씬 자유로워져요. 그렇게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볼까요?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. 바꾸셔도 돼요. 왜 안 돼요? 물론 잘 안 바뀌어요. 그래서 관찰하고 나와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
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모든 건 반복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. 내 반복을 찾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사는 게 훨씬 편해지죠.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.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. 전 맨날 속상해요. 전 맨날 짜증나요, 요새. 맨날 화가 나요. 이 사람 때문에. 그런데 감정은 표면적인 거예요. 구조가 바뀌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.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? 나 괜찮아요. 나 되게 행복한데 아무 문제 없어요.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말라가요. 옆에서 보면 힘든 게 뻔한데 자꾸 괜찮대요, 자기는. 어떻게 해야 되죠? 반복을 분석해야죠. 한 번 어떤 일을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.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든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라가는 거거든요. 그럼 바꿔야죠. 그래서 감정은 나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 괜찮구나 하면 안 되죠. 감정은 분석할 수 없다고 프로이트가 이야기한답니다. 그럼 뭘 분석해야 해요? 그 사람이 하는 말, 그 사람의 근본적인 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바꾸어야 해요. 자,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겠죠. 정말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괜찮은 거예요. 나 같으면 울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을 텐데 정말 신비롭게 이 친구는 잘 견뎌요. 그리고 여유까지 있어요. 농담도 해요. 대단한 친구죠. 구조가 든든해서 그래요. 그런 구조로 나아가는 게 행복의 여정이겠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?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. 또 나를 분석한다고 해볼까요? 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. 어떻게요? 자유연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분석해야 해요. 자, 봅시다.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. 화가 났다는 것 자체를 분석할 수 없었어요. 그럼 뭘 분석해야 하죠? 자유롭게 이 감정에서 연상되는 것들, 이 감정이 언제 나왔어요? 어떠한 일 할 때 나왔어요. 오늘 자꾸 심장이 자꾸 뛰고 심계항진 오고 마음도 안정되질 않고 근데 뭐 힘들거나 한 건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괜찮지 않아요. 심계항진 왔잖아요.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. 내일 연휴가 시작되는데요. 직장에서 너무 바빴어요. 그럼 어떡해요?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. 연상, 자유 연상은 내가 한 말에서 다시 시작돼요. 연휴가 나왔죠? 직장이 나왔어요. 바빴어요. 라는 단어, 이야기도 나왔어요.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분석해 볼까요? 여기서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연상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. 연휴 해볼까요? 글쎄요, 별로 떠오르는 게 직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오늘 어떤 분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그 얘기 듣느라 시간을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그 역할은 제가 익숙한 거죠. 전 맨날 남 얘기만 들어줘요. 기댈 데가 없어요, 저는. 근데 맨날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줘요. 맞이라서 동생들 이야기도 맨날 들어줘요. 똑같은 역할을 직장에서도 또 하신 거잖아요. 그 여유가 없는 바쁠 때 내가 늘 하던 걸 반복하셨네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다르게 한번 해보면 되죠, 뭐. 의지로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.
나도 이제 하소연을 좀 해보는 거예요. 바빠요 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.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. 늘 하던 거 참고 하지 마세요. 싫으면 하지 마세요. 내가 힘들면 잠깐 내려놓으세요. 오늘은 내가 하소연할 사람을 하나 찾아보세요. 익숙한 거 하지 마세요. 안 해도 돼요.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심계항진 왔잖아요.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요. 나 왜 맨날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줘? 내가 기댈 사람은 없어요. 누군가 나한테 기대는 그런 역할 맨날 왜 내가 맡아야 되죠? 안 맡으셔도 돼요. 누군가에게 한번 기대 봅시다. 늘 하던 거 잠깐 내려놓읍시다. 그게 바로 분석의 효과예요. 늘 하던 게 이런 거네? 안 해도 되는 거네? 내가 스트레스 받았네? 자, 그럼 그렇게 나를 관찰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 내려놓아 볼까요? 연습해 볼까요? 의식은 괜찮아, 괜찮아 라고 했는데 너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내 안에 들어 있어요. 그게 바로 무의식이랍니다. 무의식과 친해지는 법에 대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